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게 모르게요.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정말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0대에도 당뇨 애들이 있고요. 고도 비만이 되면서 20대도 많고요. 네. 30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처남이 대기업 모 그룹에 전자에 지금 현재는 부장으로 이제 이사 승진 못하면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은 걔도 이제 거의 이제 50대 중반쯤 가는데 그놈이 입사해가지고 대리쯤 됐을 때 벌써 고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먹더라고. 웃기지요? 매형, 이거 기본이에요. 다 그래요. 와.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딱 되니까 얘가 한 5년쯤 됐을 겁니다. 명절 전에 왔는데 꼴을 보니까 팅팅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누나가 난리 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처남 같은 경우에는 좀 극성스러운 저거 누나 때문에 그래도 몸 관리를 해서 잘 유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당뇨라는 것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뇨라는 것이 합병증이 이제 예를 들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당뇨를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이 너무 어설퍼요. 사람들이 너무. 예. 식이조절, 운동요법 하면 좋죠. 해야지 또 그거를. 예. 근데 여러 가지 경우로 봐야 됩니다. 자, 당이요. 일단은 음식을 섭취했다고 봅시다. 섭취해서 소화 과정에서 예를 들어가 당이 완전 분해가 안 된다 하는 건 뭐예요? 효소의 문제예요. 소화 효소의 문제예요. 그죠? 아밀라제라든가 이런 효소의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당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가 적게 나오는 거는 그건 거의 없습니다. 예. 이미 침에서부터 그걸 갖다가 복합당을 단당으로 분해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잘 안 일어나요. 거의가. 예.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탄수화물만 먹냐고. 단백질도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췌장에도 그러고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이 있어도요. 일단은 인간의 몸은 어때요? 이 살이나 매일같이 이 세포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 뭐 있어야 돼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을 씁니다. 근데 충분하게 단백질은 요새 너무 많이들 먹으니까 먹고 나서 남은 단백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남은 단백질을 당으로 전환해서 에너지원으로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내장 지방이나 이런 데로 덕지덕지 붙여놔요, 그냥. 근데 요는 그거예요. 어쨌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우리 몸에서 당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다 당으로 바꿉니다. 예. 무조건 당으로 바꿔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피 속에는 일정량의 당이 있어야 되거든. 생각은 계속 하잖아요. 고민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누적이.
다행히 몸에서 포도당 처리가 잘 대사가 세포에서 잘 쓰이면 괜찮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그 당뇨병 상태가 되면 그게 끊임없이 그 자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데 1차적으로는 소화 과정에서요. 소화 과정에서 장내에 뭐가 있어요? 균이 있죠, 균이. 균은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해균이라는 것은 부패를 시키는 균이고, 그죠? 이 유익균이라는 건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익균과 이 유해균은요, 적정하게 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테리아죠, 박테리아, 세균이죠. 그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있으면 이놈이 너무 나대지도 않고 또 이놈도 너무 나대지도 않아요. 딱 자기 역할만 딱 하고 항상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혀요.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많이 발생이 되냐? 당연히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탄수화물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지방을 먹든 같이 섞여 먹었어요. 예. 다행히 소화 과정을 잘 거쳐서 소화 분해가 잘 돼서 간으로 다 흡수되면 괜찮은데, 흡수가 미처 소화 과정을 다 거치지 못한 음식물들이 있죠. 찌꺼기들이 있죠. 그 속에는 당도 들어있고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요.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지방도 들어있어요. 그것들을 유익균이 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그걸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다시 또 이동하면서 뭐가 돼요? 장에서 나머지 영양물들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부패균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혀 놓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전에 이거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장벽에 점막세포가, 육모 같은 거는 점막세포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틈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막 썩은 가스들이나 썩은 그 음식물의 찌꺼기가 이 벽을 타고 들어가요. 요게 장누수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기로 타고 들어간 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또 떠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당뇨로 인해서 혈액 중에 이미 당이 다른 것과 당화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혈관을 막고 있는 데다가 덮친 격으로 그걸 갖다 더 심하게 하니까 당화 혈색소 수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유익균을 충분하게 집어넣어서 이걸 갖다가 많이 방어를 해주는 역할로서 장내 균의 분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무작정 유산균을 갖다 특수한 기능성으로 때리 넣으면은 무조건 당화혈색소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내에 뭐예요? 발효를 잘 시켜서 재흡수를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잘 발효시켜서 그 영양물질을 재흡수를 시켜서 부패시키지 않게 해주는 장내 유산균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해결책에서. 예.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신경 독소는 어디로까지 갔냐? 뇌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쪽에 어떤 강의를 보시면은 변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앞쪽에 한번 보세요. 장누수 쪽도 제가 했을 겁니다. 경락에서 수양명 대장경이나 그런 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